자, 그러면 162. 자, 경찰 강제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경찰 강제는, 자, 강제 집행이 있고요. 강제 집행. 자, 강제 집행. 자, 강제 집행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즉시 강제가 있어요. 즉시 강제. 자, 강제 집행과 즉시 강제가 있습니다. 자, 지난번, 자, 19년도에 출제가 됐었는데, 강제집행의 종류가 4개가 있어, 4개. 자, 강제집행 종류가 4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대집행이 있고, 그죠? 대집행. 자, 대집행. 자, 그 다음에, 집행발. 자, 집행벌이 있고요. 집행발. 자, 집행벌을 다른 말로, 이행강제금이라고 합니다. 이행강제금. 자, 이행강제금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제징수가 있겠죠? 강제징수. 자, 강제징수. 자, 강제징수. 자, 그 다음에 직접 강제가 있어요. 직접 강제. 자, 직접 강제. 자, 요 틀만 출제가 된 거야. 19년도에. 아시겠죠? 자, 19년도 1번 문제였어요, 이게. 19년도 1차 1번 문제였는데, 이렇게 나왔다. 강제집행, 가로 열고, 대집행, 집행발, 강제징수, 즉시강제, 가로 닫고, 와. 직접 강제로 구분되며. 이해할 수 있겠어요? 문장이 간단했던 거야, 실제로. 자, 갑니다. 강제집행. 가로 열고 대집행, 집행발, 강제징수, 즉시강제, 가로 닫고 이거 와. 그 다음에 직접 강제로 구분되며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요거랑 쟤를 위치를 바꾼 거지. 아주 간단한 문제였어. 자, 근데 학생들이 이제 그걸 잘 못 풀었어요. 자, 근데 답은 뭐 얻었어? 왜냐하면 1번은 어려웠는데 2번, 3번, 4번이 쉬웠거든. 그래서 역으로 1번을 추론해서 답을 얻은 건데 실제로는 간단한 문제였단 말이야. 그러면 보세요. 자, 강제집행과 즉시강제는 어떤 차이가 있었어? 자, 강제집행은 전제를 가지고 발동되는 거고 즉시강제는 전제 없이 발동이 된다 그랬어. 그렇죠? 전제 없이. 자, 그러면 자, 강제집행의 전제가 뭐였어요? 하명이라는 게 존재하고 하명. 자, 하명이 있고요. 하명에 따른 선행 의무. 이미 이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야. 자, 선행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야. 불이행. 자, 다시 말하면 강제집행은 의무를 전제한 개념이다. 근데 즉시강제는 의무를 전제함이 없이 발동되는 거예요. 자,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자, 시간적 여유가 없다든가, 성질상. 자, 성질상. 자, 의무를 명할 수 없는, 자, 명할 수 없는 매우 급박한, 긴급한 경우에, 자, 긴급한 경우에 발동되는 것이 즉시강제다. 자, 기억하세요. 자, 즉시강제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긴급성이라는 요건을 갖춰야 돼. 아시겠죠? 긴급성. 긴급해야 즉시강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 대집행 있죠? 대집행이 뭐냐면은 대신 집행하는 거예요. 대신 집행. 네가 해야 될 거를 내가 대신 집행하는 거야. 자, 그래서 직접적 수단이다. 직접적 수단. 자, 요것도 직접적 수단. 직접적 수단. 자, 직접 관계도 직접적이에요. 자, 근데 집행벌은 간접적 수단이다. 간접적. 간접적 수단. 자, 집행벌은 말이죠. 네가 해야 될 거를 내가 대신하는 게 아니고 너만 할 수 있어, 너만. 그러면 의무자에게 돈을 가지고 압박을 하는 거야. 이행할 때까지 계속 돈을 부과하는 거야. 자, 이게 집행벌입니다. 집행벌. 자, 그러면 일반법이 있느냐라는 건데 일반법. 자, 일반법.
자, 대집행 일반법은 행정 대집행법입니다. 자, 행정 대집행법이 일반법이고요. 일반법. 자, 그다음에 집행벌은 일반법이 없어요. 자, 관계증수는 일반법이 뭐냐죠? 국세징수법입니다. 국세징수법. 자, 국세징수법이 일반법입니다. 자, 2011년도에 승인에서 나왔던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자, 국세기본법 땡. 자, 국세기본법이 아니고 국세징수법이다. 국세징수법. 자, 그 다음에 이제 직시강제. 자, 직접강제는 없고요. 자, 직접강제는 일반법이 없어요. 자, 그러면 대상의무가 있겠지. 대상의무. 자, 대상의무는 보자. 대상의무. 자, 대상의무는 뭘까요? 대체적 자기의무다. 자, 대체적 자기의무의 불이행.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자기라는 건 뭐야? 뭔가를 해야 될 의무지. 대체적이란 말은 뜻이 뭐야? 대체적. 자, 대체적의 뜻은 뭐냐면은, 의무자도 그것을 이행할 수 있고요. 의무자 아닌 사람도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됐습니까? 의무자도 이행할 수 있고, 의무자 아닌 사람도 이행할 수 있어. 자, 그러면 보세요. 자, 병역의 의무는 대체야, 비대체야? 군대 가야 될 의무가 다른 사람이 갈 수 있나? 대신 못 가지. 그건 비대체야. 의무자만이 하는 거니까. 근데 대체라고 하는 거는 뭐지? 의무자 아닌 사람도 이행할 수 있어. 아시겠죠? 자, 오해하지 마라. 우리 학생 있는데. 이 학생 오해하지 마. 알았지? 그러면 여친은 대체야, 비대체야? 말하지 마라. 이상한 사람 되니까. 그죠? 자, 너 아니면 안 된다 그러면 비대체가 되는 거고, 너 아니라 상관없다. 그러면, 자, 대체가 되는 거야. 됐나요? 대체적, 비대체.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자, 이 대집행이 불법 주차 차량의 강제 견인 조치가 대집행이야. 자, 어떤 사람이 차를 세워놨지? 차를 세워놨는데, 자, 이동하세요. 그럼 차 세운 사람이 이동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네가 안 하니까 우리가 대신 그걸 이행해 줄게. 그리고 돈은 네가 내라. 이게 대집행이야. 자, 불법조 상태를 없애는 거지. 자, 근데 집행벌은 말이죠. 자, 집행벌은 부비부비다. 부비부비. 자, 부비부비입니다. 자, 그러면 부비부비는 뭐냐? 부작위라든가 부작위 의무, 그 다음에 비대체적 자기다. 자, 비대체적 자기 의무의 불이행. 자, 요거는 한번 가만 보세요. 부자기 의무라든가 비대체적 자기 의무는 누구만 할 수 있어? 의무자만이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단 말이야. 아시겠죠? 의무자만이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이게 집행벌입니다. 그러면 의무자만 이행할 수 있으니까 의무자 대신 우리가 못해. 그죠? 그러면 의무자에게 돈을 가지고 심리적인 압박을 하는 거야. 아시겠죠? 자, 빨리 이거 쓰세요. 쓰시라고. 안 써? 2만원. 하! 4만원. 8만원. 빨리 쓰라고. 16만원. 하! 안 쓸 거야. 32만원. 64만원. 128만원. 256만원. 돈을 계속 매겨봐. 압박이 장난 아니지. 돈이 계속 올라가잖아. 따블로. 따따블로. 그래서 의무자에게 심리적으로 강제를 하는 거야.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지. 그래서 이거는 간접적 수단이다 그랬지. 간접수단. 돈을 가지고 압박을 하는 거야. 자, 강제징수는 어떤 의무일까요? 자, 급부의무다. 급부의무의 불이행. 급부의무의 불이행. 자, 직접강제는 뭐죠? 직접강제는 거의 모든 의무 불이행에서 가할 수 있는 게 직접강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절차가 있어요. 절차. 자, 절차가 있는데, 절차. 자, 대집행의 절차는 개통실비입니다. 개통실비. 자, 개통실비가 절차다. 개통실비. 대집행의 계고, 대집행의 통지, 대집행의 실행.
자, 그 다음에 비용징수입니다. 자, 이게 개통실비다. 여기 차 세우지 마세요. 여기 차 세우시면 저희가 강제견유 취합니다. 개구라는 거야. 그래서 차를 세워놨어. 그러면 차 끌고 가겠습니다. 통지하고 차를 끌고 가. 그러면 네가 해야 될 거를 우리가 대신했으니까 돈은 네가 내라. 혹시 차 견인 한번 안 당해봤나? 차 견인 당하면 돈 많이 나온다. 일단은 과태료 물어야지. 그 다음에 견인요금 내야 돼. 차 견인한 돈 있잖아. 견인차 8만 원 정도 할 거 기본 요즘 얼마인지 모르겠네. 자, 견인료 내야 되고 법정 추적금을 내야 돼. 그래서 보통 한 10만 원 정도 깨져. 아무리 적어도. 그러니까 이제 차 견인해 가면 사람들이 난리 치는 거야. 돈 많이 나가니까. 어떤 사람은 총 들고 와요. 나중에 차 견인하면. 총 들고 칼 들고 오더라고 보니까. 자, 이게 이제 개통실비야. 개통실비. 자, 집행벌은 절차가 없어. 자, 강제징수는 절차가 있습니다. 자, 절차가 독, 체, 중, 결이다. 독체, 중결. 자, 일단은 독촉을 하죠. 돈 빨리 내세요. 돈 없는데 진짜 없어. 그러면 체납 처분을 해. 체납 처분을 하고 그 다음에 중지를 하고 결손 처리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체납 처분의 절차가 또 있어요. 체납 처분 절차가 안매청입니다. 안매청. 안매청이 절차예요. 자, 안매청이 뭐냐? 압류, 매각, 청산. 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혹시 이제 전두환 대통령 추징금 얼마인지 알지? 1,600억이야. 이 양반이 1,600억 추징금을 선고를 받았는데 돈이 없대. 29만 원밖에 없다고. 29만 원. 29만 원 없어가지고 그래서 추징 안 했거든. 근데 진짜 돈이 없냐고. 그래가지고 털었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그 그림이라든가 석상이라든가 그런 거 싹 차로 실어냈더만 압류를 했거든. 그거 다 팔아보니까 12억밖에 안 돼. 그러면 12억 가지고는 털 수 없잖아. 그래가지고 분명히 이 돈이 뭐 자식한테 갔을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자식들의 사업을 털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압박이 좀 됐나 봐. 그래서 이제 각서를 썼지. 완납을 하겠다. 각서를 썼거든. 자, 그래서 이제 했는데 안 됐다. 그러면 이제 체납 처분을 중지하고 손해보고 끝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직접 강제는 절차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특징이 있는데 특징. 자, 특징. 자, 이거는 특징이 없고요. 자, 집행벌은 계속적 부과가 가능하다. 계속적 부과. 자, 이행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부과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계속적 부과. 그 다음에 강제징수는 특징이 없고요. 직접 강제는 특징이 있는데 이 4개 수단 중에서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자, 그러면 자, 이게 특징이야. 그러면 이 4개의 수단 중에서 가장 강력해. 그러면 가장 강력한 수단을 언제 써야 되겠니? 맨 먼저 써야 되겠어? 맨 나중에 써야 되겠어? 제일 센 거는 맨 나중에 쓰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예배적이고. 자, 예배적이고 보충적이고. 그죠? 보충적. 자, 예배적이고 보충적이고 2차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자, 됐습니까? 원칙적이고 기본적이고 1차적인 수단이 되면 안 돼. 맨 나중에 쓰는 거야, 센 거는. 아시겠죠? 처음엔 좋은 말로 해야지. 그래도 안 되면 좀 세게. 맨 나중에는 제일 센 걸 쓰는 거지. 자, 요게 답니다. 자, 지금 우리 시험에는 종류만 나왔지만 앞으로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만약에 내용이 나온다면 승진 기출에서 나왔던 문제가 나올 건데, 자, 요 정도만 정리하면 돼. 아시겠죠? 확장돼도 이 정도면 끝이야. 그러면 즉시강제가 있는데, 자, 즉시강제는 자, 기본법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입니다. 경직법이다. 경직법. 자, 경찰관 직무집행법이죠. 자, 즉시강제의 기본법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대인적,
즉시강제가 있고요. 대인적 즉시강제. 자, 대인적 즉시강제. 그 다음에 대물적 즉시강제. 대물적 즉시강제. 그 다음에 대가택적. 자, 대가택적. 자, 즉시강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인이 많으니까 일단 빼. 아시겠죠? 대인을 빼버리고. 경지법상에 대물적 즉시강제는 딱 하나 있어. 경지법 제4조에 있는 임시영치다. 임시영치. 자, 임시영치가 대물적 즉시강제. 그 다음에 대가택도 딱 하나 있어요. 아시겠죠? 대가택적 즉시강제도 경지법 제7조에 있는 자, 출입과 검색입니다. 자, 출입과 검색. 자, 그러면 요 두 개 빼고는 다 뭐로 보면 돼? 사람에 대한 즉시관계로 보면 돼. 아시겠죠? 그런데 대인도, 대물도, 대가택도 섞여 있는 가장 포괄적인 즉시강제가 하나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은 위험 발생 방지 조치입니다. 자, 위험 발생 방지 조치. 자, 위험 발생 방지 조치가 자, 가장 포괄적인 즉시강제다. 그러면 대인적 즉시강제는 뭐가 있느냐? 불신검문이라는 게 있어요. 불신검문. 자, 근데 이 불신검문이 자, 보시면 세모입니다. 세모. 아시겠죠? 세모야. 자, 불신검문이 전통적으로는 사람에 대한 즉시관계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데 근데 요게 일부 학자들이 보니까 자, 이미순에 가깝다. 즉시관계를 보기 어렵다라고 자,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학설이 대립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5년도 우리 시험에 나왔을 때 다음 중 즉시강제는 모두 몇 개입니까? 였는데 개수 묻는 문제였는데 복수답이 나온 거야. 개수가 어떻게 복수답이 나와?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왜냐면 요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것 때문에. 이거를 쳐준 사람도 안 쳐준 사람도 맞는 걸 해준 거지. 자, 그러면 자, 불신검문은 세모야. 나중에 다시 다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보호조치라든가 보호조치. 자, 보호조치. 자, 보호조치라든가 그 다음에 범죄 예방과 제지. 범죄 예방 제지. 범죄 예방과 제지. 자, 그 다음에 자, 뭐가 있냐면은 장구나 그죠? 분사기 그죠? 분사기 등. 자, 그 다음에 무기 사용. 자, 무기 사용. 자, 이런 것들이 대인적 즉시강제. 자, 그래서 자, 이 즉시강제의 기본 베이스를 조금 깔고 가야 돼요. 자, 출제가 된다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이런 정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164 구제에 나왔고요. 165에 경찰상의 조사. 이건 넘겨도 된다. 기출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러면 166에 경찰벌이 있습니다. 경찰형벌과 질서벌. 경찰형벌은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고 질서벌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다. 그 다음에 형법 총칙이 적용되고 질서벌은 안 된다. 둘 다 구의과실을 요한다. 경찰형벌은 형사소송법 예외로 직결심판과 자, 직결심판과 통고처분. 그 다음에 질서벌은 질서위반행 규제법. 자, 그러면 자, 이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으로 가겠습니다. 자, 질서위반행위란 밑줄 한번 쳐보세요. 법률, 조례 포함, 가로 닫고. 자, 질서행위란 법률, 조례 포함해서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질서위반행위라고 합니다. 질서위반행위. 그 다음에 법조교 나왔다죠. 일반 조심해야 돼. 질서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처분시 아니고 행위시 법률에 따른다. 행위시의 동그라미. 자, 행위시 법률에 따른다. 나머지는 일반 형법과 거의 똑같아. 아시겠죠? 자, 조심할 건 딱 두 가지 문장이야. 정의, 질서행위의 자, 내용. 그 다음에 자, 질서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시 법률에 따른다. 자, 다음에 이제 167로 가서 다른 법률과의 관계입니다. 과태료 부과, 징수, 재판,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에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한 바에 따른다. 이 말이 뭐냐면은
다른 법과 질서행위 규제법이 달라. 그러면 내가 기본법이다라는 거야. 나를 따라라. 이거야. 그러면 다시 물어보죠. 수업 내용과 여러분 교재 내용이 달라. 그러면 여러분은 뭘 따라야 돼? 책을 따라야 돼? 나를 따라야 돼? 나를 따라야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책은 변하지 않아. 근데 자 내용은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업 내용을 집중해야 돼. 수업 내용. 경찰학은 자주 바뀌어. 아시겠죠? 자주 바뀐다. 자주. 자 다음에 질서행위 법정주의다.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고의과실. 고의과실이 없는 질서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과태료 부과에는 뭐가 있어야 돼? 고의과실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고의과실. 자, 그 다음에 위법성의 착오다. 자신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실수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하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가 한번 해볼까요? 제가요 계룡산에서 돌을 닦았어. 박정희 대통령 때 들어갔거든 산에. 그리고 이제 30년 동안 돌을 닦다가 이제 하산한 거야. 아시겠죠? 계룡도사야, 계룡도사. 계룡산에서 있었다고 내려온 적이 없어. 그래 내려와가지고 이제 담배를 폈거든. 길거리에서. 버스에서 담배 폈어. 옛날에 버스 담배 폈어. 모르시죠? 옛날에는 고속버스 안에서 담배 재떨이가 있었어. 문 열어놓고 담배 폈다니까 옛날에. 요즘에는 난리 나겠지만 자, 근데 모르잖아요. 그 내가 이제 버스에 담배를 폈거든. 누가 뭐라고 하더라고. 아니 담배 피는 게 무슨 죄가 되냐고. 난 잘 모른다고. 계룡산에서만 30년 있어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자신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을 하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 있을 때 하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책임 연령 나왔다. 이것도 형부와 똑같다 그지?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실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야, 이 참 연령이 문제다, 문제. 요즘에 봐봐라. 그, 뭐야, 이번에, 천안인가요? 그 사고 냈잖아. 중학생, 중학생인가? 13세라더만 만으로. 야, 그 새끼들 싸가지도 없고. 근데 그게 한 건이 아니더만. 그 주유소 털었더만, 그 새끼들을 보니까. 그리고 자기 촉법이라고. 처벌 안 받는다고. 그것도 알고 있더만, 보니까. 야, 씨. 그럴 줄 알았으면 우리 아들 고등학교, 초등학교 6학년 때 주유소도 털게 할 걸 그랬네. 도둑질 시켜가지고. 자, 야, 털어와. 너 감옥 안 가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빠만 믿어. 자, 아빠가 시켰어요. 그 말만 안 하면 안 된다. 뭐야? 그러면 돼, 그냥. 자, 이게 참 문제야, 문제. 자, 14세가 되는 자의 실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심신장애라는 게 있죠. 심신장애. 한번 보세요. 요게 좀 복잡한데. 자, 이게 심신장애야. 자, 심신장애. 자, 심신장애. 자, 심신장애인데요. 여러분이 심신장애 하면 뭐 떠올라? 자, 완전히 가신 분이 있지. 상실된 거잖아. 그지? 상실. 상실된 사람은 어떻게? 부가 안 해. 성립은 됐는데 부과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야? 면제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심실상실자만 있나요? 미약자도 있잖아. 미약. 그죠? 미약. 자, 미약하신 분이죠. 자, 미약하신 분. 반만 간 거지. 그죠? 자, 이 사람은 깎아줍니다. 감경합니다. 됐나요? 완전히 가신 사람은 부과 안 하고 반만 간 사람은 깎아주는 거야. 그러면 심신장애자는 어떻게 감경 또는 면제한다라는 거야. 면제한다. 자, 면제한다. 자, 그리고 스스로 장애를 일으킨 사람이야. 스스로 장애. 자, 스스로 장애가 뭐니? 한번 생각해봐라. 뭐야? 스스로 장애가 술이다, 술. 자, 여러분 술 먹고 완전히 막 간 적 없어요? 상실되잖아. 술 먹고 밥만 가지? 그지? 술 많이 안 먹나 보네. 술 먹다 보면은 완전히 테이프 끊길 때도 있고. 그죠?
분명히 내가 치킨집에서 치킨을 먹었는데 곱창을 먹고 있던 기억이 나. 이동은 생각 안 나고. 그런 적 없어? 넘어갑시다. 예, 기억 안 나시나 보네. 저는 가끔씩 있는데. 아니, 분명히 학생들하고 술을 먹었거든. 술집에서 나간 기억은 없어. 근데 맥주 마셨던 기억이 나. 그리고 맥주까지 기억이 나는데, 또 중간엔 기억이 없고,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기억이 조금 있다가, 그리고 이제 눈 떠보니까 집이야. 아, 중간중간 테이프가 끊겼나봐. 이게 스스로 장애잖아. 아시겠죠? 술 깨면 다 돌아오지. 그러면 이 사람은 1항과 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야? 깎아주지도 면제되지도 않아. 그렇다면은 뭐다? 부가 된다라는 거지. 자, 부가 된다. 요즘에 미학자 생각보다 많아요. 제가 이제 미학자 본 사람 중에 가장 엽기적인 사람이 요 사람이다. 잘 봐봐. 어떤 사람이 제가 길을 가는데 이러는 거야. 이 새끼 뭐야? 갑자기 자 걸어가면서. 그 내가 서가지고 관찰했거든. 그 결과 뭘 발견했냐면은 지 오른손이 없어질 때 이러더라고. 자 오른손이 없어지니까 어디 갔지? 야, 씨, 길 가면서, 이게, 야, 근데 그 또라이 아니니? 지 왼손도 없어지잖아요. 그렇지 않냐? 이렇게 갈 때? 이렇게 가니까. 근데 왼손은 신경 안 쓰더라고. 오로지 오른손에 바뀌어가지고, 이러고 가는 거야. 자, 내가 볼 때는, 는 뭐야? 갔다 이거고, 아는 왔다는 거니까. 절반은 매길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이 본 짐신 상필자 기억나는 사람 있나? 저는 진짜 많이 봤어. 내 눈에 그만 보이나 봐. 옛날에 서울역에서 서울 역사랑 싸운 사람 봤어. 서울역 건물 있잖아. 그거랑 싸워요. 이야, 별의별 놈 미친놈 많더라. 아니, 서울역 그 글자 써진 거 보고 손가락질하면서 막 욕을 하는 거야. 너 이 새끼, 파란색 너 이 새끼 막 이러면서 막 너 이제 부셔버릴 거야? 막 이러면서 싸우더라고, 이렇게. 와, 참 어이없더만. 그리고 이제 책하고 대화한 사람 내가 봤거든. 책하고 대화를 해. 그래서 내가 이제 서울역에 내려가지고 이제 지하철을 탔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막 붐비잖아, 이렇게. 근데 일정한 장소에 공간이 있더라고. 저기 가면 편하겠구나. 내가 밀고 들어갔어요. 거기 이제 편하게 있으려고. 그랬더니 누가 앉아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이 안 간 이유가 있더라. 거기 서가지고 내가 지켜봤는데, 얘가 땅바닥에 딱 앉아가지고 책을 보는, 잡지를 보더라고. 잡지를 넘기면서 잡지랑 대화를 하는 거예요. 김태희 나왔더라고. 오이, 김태희. 김태희를 막 쓰다듬는 거야, 얘가. 태희야, 어디 갔었어? 뭐 이래, 이렇게. 태희야, 어디 갔었어? 자, 그러다가 너 넘겨. 현빈 잘생겼잖아. 넌 뭐야, 이 새끼야. 이거 뭐, 이제, 현빈한테 막 욕을 하는 거야, 책 보고. 씨. 자, 제가 볼 때는 아마 상실되신 분이 아닌가. 자, 우리나라에 또라이들 많아요, 생각보다. 자, 이게 심신장애자야, 심신장애자. 자, 심신장애로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거나 그 판단의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 실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면제된다는 얘기고, 심신장애로 1항에 따른 능력이 미약이죠? 미약한 사람은 과태료를 감경한다. 스스로 심장애를 일으켜 실수행위한 사에 대해서는 1항과 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 이게 술이다, 술. 자, 법인의 처리. 다수인의 질서변행에 1항만 볼까요? 2명 이상이 질서변행에 가담한 때는 각자가 질서변행을 한 것으로 본다. 각자. 아시겠죠? 각자입니다. 각자. 자, 그 다음에 수개 질서변행에. 자, 요거는 잘 보세요. 이거는 형법과 똑같습니다. 자, 볼까요? 실경. 실체적 경합은 뭐야? 실체적 경합은 각각 부가 됩니다. 각각 부가. 자, 각각 부가합니다. 그러면 상상적 경합은 어떻게 해? 상상적 경합은 가장 중한, 가장 중한, 자, 과태료만 부과하는 거야. 가장 중한 과태료만 부과. 가장 중한 과태료만 부과한다. 자, 이해됐나요? 형과 똑같지?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버스 정류장에서 담배를 피면은 20만 원짜리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담배꽁초를 무단 투기하면은 10만 원이 부과된다고 합시다. 아시겠죠? 과태료를 이렇게 정해놓고 제가 담배 펴볼게. 이 담배랑 거의 비싸네요, 이게. 자, 제가 이제 버스에 담배를 폈어요. 잘 봐봐, 내 행동을. 담배 피고, 자, 제 들고 있었거든. 행위 끝났지? 버스가 오더라고. 그래서 담배꽁초를 버리고 탔어. 실경이야, 상경이야? 실체적 경합이잖아. 담배 폈고, 종료하고, 담배꽁초 버렸지. 실체적 경합. 그러면 각각 부과되니까 얼마 부과되겠어? 30만 원 부과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30만 원. 자, 요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봐봐라. 자, 버스가 오더라고. 담배도 피워야 되겠어. 그래서 내가 이제 담배풀을 붙였어, 이렇게. 담배풀을 쭉 붙인 다음에, 잘 봐봐. 버리면서 핀 거야? 피면서 버린 거야? 버리면서 핀 것도 같고 피면서 버린 것도 같고 둘은 아니고 하나는 하나인데 애매하잖아. 이게 뭐야? 상상적 경합이야. 동심을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버린 것도 맞고 핀 것도 맞잖아. 근데 둘은 아니란 말이지. 그렇다면은 뭐만 부과돼? 센 것만 부과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때는 20만 원만 부과되는 거야. 20만 원. 가장 중한 과태료만 부과되니까. 자, 그래서 실경과 상경입니다. 넘겨주시고. 자, 과태료의 기간이다. 자, 여기 소멸시효도 있고요. 제척기간도 있어요. 모두 5년입니다. 5년. 5년에 동그라미 2개 필요합니다. 자, 168페이지. 자, 소멸시효 5년. 제척기간도 5년입니다. 5년. 3년으로 나올 거야. 3년. 5년이다. 그 다음에 사전통지바 이건 제출이다. 행정청이 실시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을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에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가 행정청은 의견 제출을 마친 후 서면 동그라미 당사자 동의일 때는 전자문서 동그라미 과태료를 부과해야 된다. 구두는 안 된다. 아시겠죠? 서면, 전자문서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의제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한 당사자는 과태료 통지받는 날부터 60일, 동그라미. 해당 행정청의 서면, 동그라미.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을 상실, 동그라미. 자, 그래서 이의제기를 하잖아. 그죠? 이의제기. 그러면, 자, 서면으로 이의제기하면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상실. 자, 여기까지는 빈도수가 낮아요.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있는데, 자, 우리가 봐야 될 게 이제 경찰관 직무집행법입니다. 자, 187부터 보셔도 돼. 자, 187 경제법의 조문을 가지고 보는 게 제일 좋다. 자, 보통 책에서는 조문을 많이 안 실어놨을 거예요. 자, 그러면 경제법은 출제 경향이 조문 자체를 가지고 내. 아시겠죠? 조문 자체.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법 3가지는 조문을 많이 보는 게 좋아. 아시겠죠? 자, 뭘 보셔야 되냐면은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요 3가지는 조문을 많이 보시라. 그리고 조문을 다 외울 수 없다. 아시겠죠? 조문은 외우는 게 아니야. 외울 수도 없어. 몇 조 몇 항이 어떻게 다 외우겠어요. 그러면 조문을 학습하는 방법은 가장 좋은 게 익숙해지는 거다. 아시겠죠? 익숙해지면은 돼. 자,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해. 사랑하는 여자친구 같이 보시라고. 여자친구 있다 치고 여자친구가 혹시 있나? 없어? 아이 참. 자, 경찰 대봐. 내가 소개팅 해줄게. 자, 여자친구가 가끔씩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해. 아마 너는 그러지 않니? 남자친구 간만에 만나가지고 자기야 나 달라진 거 없어? 이렇게 많이 묻거든. 스캔을 쭉 해야 될 거 아니야.
신발 샀니? 신발 아니라고 옛날에 신고 왔잖아. 살 빠졌니? 살되게 고만 안 하고. 세 번 틀리면 바로 그냥 오빠 질이야. 자, 그러면 이 여자친구가 보통 내는 게 나 달라진 거 없냐고 던졌잖아, 문제를. 여러분이 여자친구에 대한 관심도를 택하는 거예요, 그게. 여자분들의 심리가. 자기한테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관심 있게 쭉 봤다면 달라진 점을 찾아내야 되지 않겠어요? 다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만약에 다시 연애를 한다면 여자친구한테 계속 관심을 가질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신경 써가지고 자, 관심 있게 볼 거야. 그 딱 보자마자 그 첫인상 있잖아, 첫인상. 첫인상을 보고 야, 너 아이라인 바뀌었다? 별로야? 아이라인 잘 된 것 같은데? 날려주는 거야. 그럼 여자친구가 이제, 뭐 이상해? 이상하지 않는데, 지난번께 더 괜찮았다니까. 오늘 조금 라인 좀 이상한데, 예, 좀 괜찮지만, 이게 조금 이상한 것 같다. 지난번에 훨씬 나았어. 루즈색 바꾼 것 같은데? 루즈색? 이상해? 이번에 2번으로 바꿨는데. 어때? 좀 이상한 것 같아? 잘 어울려. 근데 지난번께 더 괜찮았던 것 같아. 이렇게 날려주는 거야. 야, 그러면 여자친구는 뭐, 이 사람이 나를 이제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구나. 알았지? 연애할 때 그거 좀 해봐. 야, 나도 연애할 때 그랬거든. 저 연애할 때 이제 그러더라고. 달라진 게 없네. 야, 진짜 그 어려운 질문이야. 달라진 거 쫙 봤더니 달라진 게 안 보여. 파마를 했는데 컬이 이제 조금 헤어징이 그 정도 차긴 찾았는데 아니래, 그거. 살 빠졌니? 그것도 아니래. 어떡하지? 이야, 전혀 예상치 못해서 답이 있더만. 그래서 내가 결국에는 자수했어요. 나 못 찾겠다. 못 찾겠다. 그러니까 뭐 바뀌었는지 알려달라고 그랬거든.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향수를 바꿨대. 향수는 눈에 안 보이잖아. 이야, 이씨, 뭐로 바꿨는데 그랬더니 라벤더 향에서 뭐를 바꿨다더만. 냄새 비슷한 것 같은데 냄새까지 신경 써야 돼. 야, 그래서 이제 상당히 어렵더라고. 마찬가지다. 경지법은 말이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익숙해져 있는 법조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물어요. 자기야, 나 달라진 거 없어. 찾아봐. 익숙해지면 찾을 수 있는 거고 익숙하지 않으면 쉽게 낚이는 거야. 아시겠죠? 관심 있게 계속 보시라고. 자, 그러면 경지법 제1조가 있어요. 경지법 제1조. 자, 경찰법 제1조랑 자, 경직법 제1조가 있어요. 경직법 제1조. 자, 1조가 있습니다. 자, 경찰법 제1조, 경제법 제1조. 자, 그러면 경찰법 제1조는 민주적, 자, 민주적 관리 운영. 자, 민주적 관리 운영과, 자, 효율적 임무 수행. 자, 효율적 임무 수행. 자, 효율적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국가경찰의 조직이죠. 직무범위, 이런 것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 그래서 민주성과 효율성이 우리 조직의 가장 기본적인 이념입니다. 그러면 경지법 제1조에는 뭐가 있느냐, 그죠? 자, 국가경찰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 그렇다면 어떤 형태의 문제가 나왔을까요? 자, 보세요. 이것도 기출이야. A는 A, B는 B. 됐나요? A는 A, B는 B. 패턴이라는 게 보이지? 패턴. 여러분이 문제의 어떤 패턴만 잘 파악하면 답을 생각보다 쉽게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경직법 제1조에는 민주적 관리 운영과 효율적 임무 수행을 위하여 어쩌고저쩌고 땡. 틀렸다. 아시겠죠? 자, 민주성과 효율성은 경찰법에 나오는 거야. 아시겠죠? 경찰법 제1조. 자, 그리고 이제 경지법 제1조 2항에
필요 최소한이라는 비례가 규정되어 있어요. 비례. 아시겠죠? 비례. 자, 기억나십니까? 비례는 조리상의 원칙입니다. 이 조리상의 원칙이 성문화된 사례들이 있었다 그랬지. 자, 대표적으로 비례가 경지법 제1조 2항에 규정되어 있어요. 자, 요거는 외우시라고 그랬어요. 자,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다. 경직법 제2조. 자, 경직법 제2조가 있는데, 자, 요게 직무범위다. 직무범위. 자, 직무범위입니다. 자, 그러면 경지법 제2조는 어떻게 하시라고 그랬어요? 자, 호랑 짝을 지으라고 그랬다. 그죠? 1호에 뭐가 있고, 2호에 뭐가 있고, 2호에 2가 뭐가 있고, 3호에 뭐가 있고, 4호에 뭐가 있고, 5호에 뭐가 있고, 6호에 뭐가 있고, 7호에 뭐가 있고. 자, 그래서 자, 호랑 짝을 지어야 돼. 자, 1호가 뭐더라? 경지법 제1조, 2조 1호. 국민의 생명, 신체, 자전의 보호. 2호가 범죄 예방, 진압, 수사. 2호의 2가 범죄 피해자 보호. 3호가 경비, 주요 인사 경호, 대간첩, 대테러 작전 수행. 4호가 치안정보, 수립작성 배포. 5호가 교통의 단속 및 위해의 방지. 6호가 외국정보, 국제와 국제협력. 7호가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다. 그래서 이 경지법 제2조 7호가 아까 나왔잖아.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경지법 제2조 제7호가 일반 조항의 근거 조항이라고 그랬잖아. 자, 일반 조항의 근거 조항이 되는 거. 자, 요거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 봅니다. 자, 이제 자 불신검문 제3조로 가겠습니다. 자, 불신검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불신검문. 자, 여러분이 아마 형사소송법에서도 불신검문을 배울 거야. 자, 이게 이제 불신검문인데요. 자, 불신검문. 자, 불신검문. 자, 조문을 보기 전에 제가 미리 정리를 해볼게요. 자, 불신검문. 나중에 여러분 경찰 되면 불신검문 할 거 아니야. 그지? 김순경, 저기 불신검문 한번 해봐. 너 배웠잖아. 한번 해보라고. 잘할 수 있겠니? 의경 출신이면 한번 해봤을 거야. 한번 해봤겠지만, 자, 이제 만약에 의경 출신이 아니고 불신검문을 처음 하면은 설레요, 이렇게. 좀 두렵기도 해. 그렇지 않을까? 의경할 때도 그 뭐 이경이나 이런 거 애들 시키면 벌벌 떱니다. 이렇게 대인공포증이 있거든. 어이씨 내가 뭐 권한도 없는데 해가지고 나 맞으면 어떡하지? 막 불안감도 들고. 자, 근데 이게 불신검문이죠. 아까 그랬죠? 대인정 즉시강제다 라고 보는 게 전통적인 시각이고요. 근데 우리가 불신검문을 내용을 쫙 들여다보면은 강제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이것을 임의수단에 가깝다라는 거야. 임의수단에 가깝다. 그래서 학설이 대립하고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2015년도에 즉시강제는 모두 몇 개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불신검문 자체가 세모가 돼버린 거야. 아시겠죠? 이거다라는 뭐런 썰이 있고 이거다라는 썰이 대립하고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불심 대상이 있겠지. 불심 대상. 불신검문의 대상입니다. 불심 대상. 자, 불신검문의 대상자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1호가 있고요. 2호가 있어요. 자, 어떤 범죄를, 어떤 죄를 범하였거나, 자, 범하였다든가, 범하려고 하고 있어. 범하려고 하고 있는 자죠. 범하려고 하고 있는 사람. 자, 어떤 죄, 행해진 범죄나 행해진 범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지. 자, 알고 있는 사람. 알고 있는 사람이죠. 자, 이 사람들이 불신검문의 대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불신검문 할 때 어떤 죄를 범하였다든가 범하려고 하고 있다든가 행해진 범죄는 행해진한 범죄를 알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러면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판단. 그리고 이유가 있어야지. 자, 요즘에 또 다른 문제 유형은 주어진 조문에다가 블랭크를 둬가지고 나야 하는 방법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원칙을 세워드릴게. 판단 나오면 합리적 판단이다. 자, 이유가 나오면 상당한 이유다. 아시겠죠? 상당한 이유. 합리적 판단, 상당한 이유. 됐습니까? 자, 합리적 판단은 판단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때를 합리적 판단이라고 그래. 아시겠죠? 판단의 근거 없이 하는 거는 자, 안 된다. 판단의 근거가 있어야 돼. 그리고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 그러면 합리적 판단, 상당한 이유를 들어서 어떤 죄를 범하였다든가 범하려고 했다든가 알고 있는 사람이지.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의 전부를 불신검문하면 돼, 안 돼? 안 돼. 무작위로 하면 돼, 안 돼? 무작위 안 돼. 됐나요? 전부 안 된다. 무작위 안 된다. 자, 질문 나갑니다. 이쁜 아가씨는 불신검문의 대상이 될까 안 될까? 이쁜 아가씨. 넌센스다. 이쁜 아가씨는 불신검문의 대상이 됩니다. 왜 그러냐? 내 마음을 훔쳐갔거나 훔쳐가려고 하고 있으니까. 자, 넘어갑시다. 네. 나는 진짜 한번 해보고 싶어. 내가 경찰 되면은, 그죠? 청주 터미널 가가지고, 이쁜 애들만 딱 골라가지고, 불신검문 하는 거야, 이렇게. 그죠? 내 마음 훔쳐갔잖아. 아니면 진짜 이쁘면, 잡아가야지. 절도 현행범으로. 내 마음 훔쳐갔으니까. 너무했나? 네. 자, 진짜 내가 이제 그거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 네. 자, 근데 뭐, 예. 그러네요. 예. 그러면 보세요. 이 사람이 대상이 선정이 됐어. 선정이 되면은 뭐 해야 돼? 정지시켜서 질문해야 돼. 할 수 있어. 정지시켜서 질문할 수 있답니다. 할 수 있다. 자, 2015년도 기출로 한번 가보죠. 자, 기억 갑니다. 제 손가락 잘 봐봐. 손가락 잘 보세요. 기억, 얘는 정기시켜 질문해야 된다. 니은, 얘는 정기시켜 질문할 수 있다. 기억, 땡, 니은, 딩동댕, 둘 다 할 수 있다야. 아시겠죠? 둘 다. 그러면 정지라는 게 영어로 스탑이다, 그죠? 스탑입니다. 자, 정지를 시킬 때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나요? 유형력 행사. 자,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 행사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자, 요때 사용할 수 있는 유형력은, 사용할 유형력은 강제에, 자, 강제에 이르면 안 됩니다. 강제에 이르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정지시킬 때 유형력 행사할 수 있는데, 되는 자들에 보세요. 앞을 가로막는다든가, 오케이. 뒤에서 어깨에 손을 올린다든가, 오케이. 팔을 가볍게 잡는 거, 오케이. 욕설을 잡는다, 땡. 양쪽에서 팔짱을 낀다, 땡. 뒤에서 껴안는다, 땡. 벨트 있잖아, 벨트. 경찰이 많이 잡는 데 있어, 벨트. 벨트를 잡는다. 이건 다 강제 이르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강제 이르지 않을 일, 유형력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질문할 수 있다 그랬지, 질문. 여기서 질문은 어떤 질문이야? 직무 질문을 말하는데요. 쓸데없이 사생활 물어보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잠시만 못 있겠습니다. 아가씨, 이쁘네. 남자친구 있어? 말씀해 보세요. 있어, 없어? 이런 거 물으면 안 된다고. 그죠? 물론 궁금해서 물어볼 수는 있겠지만. 자, 그거는 직무 질문이 아니야. 그 다음에 질문할 때에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 흉기. 자, 흉기. 소지 여부를, 자, 소지 여부를 조사.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해야 돼,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라는 거야. 할 수 있다. 딱 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 경지법에는 나중에 조금 보겠지만 흉기만 있어요. 소지품의 전부 조사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소지품의 전부 조사 안 된다. 그러면 여기서 흉기 소지 여부를 조사할 때에 경찰관이 가방을 직접 뺏어가지고 가방 열어보면 되겠다, 그지? 안 됩니다. 저기 가방 좀 열어봐 주십시오. 가방 안에 물건 꺼내봐 주십시오. 가방 안에 물건 세워봐 주십시오. 아시겠죠? 우리가 직접 꺼내면 안 돼. 이건 다 강제잖아요. 강제 안 된다고. 자, 그러면 경찰관의 흉기 소지 여부 조사를 이 사람은 거절할 수 있느냐? 거절할 수 있나요? 예, 있습니다. 거절할 수 있는데 문제는 거절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없어. 이거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런 문제가 어려운 거야.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는 조문을 봐야 나오는 거거든. 아시겠죠? 나중에 규정 볼 거야. 규정은 없다. 그 다음에 질문할 때에 그 장소에서 그 사람에게 질문하는 것이 불리하거나, 그죠? 불리입니다.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돼. 교통에 방해된다고 인정이 될 때에, 그죠? 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어. 동행 요구. 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왜 자꾸 노란색을 쓰겠니? 해야 된다라고 많이 나왔거든. 자, 그러면 동행 요구를 할 수 있는 사유는 뭐야? 분리, 교통방해입니다. 그러면 이거 왜 사유로 동행 요구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됐습니까? 갑니다. 직무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여 동행을 요구했다. 땡. 신분 정개시를 거부하여 동행을 요구했다. 땡. 신호 확인이 불가능하여 동행을 요구했다. 땡. 됐나요? 분리 교통방해 아니면 동행 요구 안 돼. 그러면 경찰관의 동행 요구를 이 사람은 거절할 수 있느냐? 거절할 수 있나요? 예, 있습니다. 거절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나요? 예, 이거는 규정이 있어요. 자, 이거는 규정이 되어 있다. 자, 그리고 질문할 때나 동행 요구할 때에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 등을 밝혀야 합니다. 그러면 둘 다 해야 됩니까? 하나만 하면 됩니까? 둘 다 해야 돼요. 접속사야. 접속사가 함정이 되는 경우 있다고. 그러면 자, 증표를 제시하면서 하면서 증표를 제시하면서 하면서는 뭐예요? and다. and. 아시겠죠? 둘 다 해야 된다. 그러면 접속사를 바꾸는 방법도 출제가 된 거야. 그러면 and를 어떤 개념으로 쓰면 틀리겠어요? 하면서는 and야. 5월의 개념을 쓰면 틀리게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자, 하거나 땡. 그러면 증표를 제시하면서 하면서 and 소속과 성명 등을 밝혀야 돼. 뭐 할 때? 질문할 때나 동행 요구할 때에.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 등을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경찰관의 심맡는 증표란 경기법 시행령에 따르면 only다. 경찰 공무원증만을 말해. 경찰 공무원증. 자, 경찰 공무원증만을 말합니다. 됐나요? 경찰 공무원증. 그러면 only야. only는 요것만 되는 거야? 됐지? 흉장 돼, 안 돼? 흉장 있잖아. 여러분 제복에 왼쪽 가슴에 다는 거 있어. 브로치 같은 거. 안 됩니다. 3,000원밖에 안 해, 그거. 아시겠죠?
신분증 칼라 복사본 안 됩니다. 재직증명서 안 됩니다. 최종 합격자 명단 되겠니 안 되겠니? 물론 기분 좋지. 여러분 그 명단에 들어갈 거 아니야. 최종 합격자 명단에. 그거 가지고는 신분을 증명할 수 없어요. 아시겠죠? 경찰 공무원증만 되는 거야. 그러면 동행요구를 했다. 동행요구를 한 경우입니다. 동행요구를 한 경우에는 동행요구를 한 경우에는 1번 가족 등에게 가족 등에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족과 연락할 기회. 가족과 연락할 기회를 주어야 됩니다. 부여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갑니다. 1번도 해야 되고 2번도 해야 돼요. 아니면 1번이나 2번 두 개 중에 하나만 하면 돼. and야 5할이야. 5할이다. 5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는 알리거나입니다. 자, 5할의 개념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5할의 개념은 뭐야? 1번을 하든가 2번을 하든가 두 개 중에 하나만 해라. 됐나요? 근데 여기 하면서는 뭐야? and야 and 여기는 이런 것도 다 함정이 된다고. 그래서 조목조목 보지 않으면 안 돼. 경지법은. 자, 그 다음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됩니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받을 권리.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돼요. 언제? 요거는 언제 알려줘? 동행요구를 한 경우입니다. 한 경우. 진술거부권을 알려야 된다. 무조건 틀렸다. 아시겠죠? 불신가문에는 진술거부권 안 나와.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된다. 땡. 자, 진술거부권은 언제 알려주더라? 피의자 신문 전에 알려주는 게 진술거부권이야. 자, 그리고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6시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6시간까지 강제한다는 뜻이야? 아니야? 6시간이 강제하는 게 아니야. 상대방의 동의하에 머무를 수 있는 최대 시간 6시간이에요. 자, 답변 강요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답변 강요 안 된다. 자, 답변 강요 안 돼요. 그 다음에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 자, 형소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않습니다. 신체 구속 안 된다. 자, 됐나요? 자, 요게 현재까지 나왔던 내용이고 작년에 말이죠. 이 문제가 나왔어요. 갑니다. 자, 이거는 아마 여러분이 처음 볼 수 있을 거야. 많이 들으신 분들도. 시점에 대한 문제가 나왔거든. 시점. 근데 이 시점이 작년에 나오긴 했는데 2008년도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게 더 어려웠어. 10년 만에 다시 재발 부활한 거야. 부활. 그러면 시점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질문할 때나 질문이나 동행요구를 할 때죠. 질문할 때나 동행요구 할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행요구를 한 경우가 있어요. 동행요구 한 경우. 자, 일단은 뭔가 구분되시나? 요거랑 요거랑 구분할 수 있겠어요? 동행요구 할 때가 뭐야? 현장에서 잠시만 경찰관서 같이 가시죠 할 때랑 동행요구 한 경우라고 하는 것은 경찰서 데리고 왔을 때랑 시점이 달라. 아시겠죠? 그러면 동행요구를 할 때는 증표를 제시, and 하면서 소속과 성명 등을
좋아. 소속과 성명 등을 밝혀야지. 그죠? 기억나지? 동행 요구를 한 경우는 어떻게 해? 1번을, 죠? 1번. 아까 여기 있잖아. 1번, 2번. 1번, 가족 등에게 알리거나, OR이다, 그죠? 이거는 and고, 자, and. 알리거나, 자, 연락할 기회를 주어야 되지요. 자, 그리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됩니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자,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돼요. 자, 갑니다. 19년도 기출입니다. 자, 갑니다. 질문할 때에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맞습니까? 땡. 틀렸다. 이거는 질문할 때가 아니고 뭐 할 때? 동행 요구를 한 경우. 아시겠죠? 근데 잘 봐봐. 이거 한번 보세요. 쓰는 거 조금 이따 쓰고. 질문할 때에 이걸 알려야 된다. 난이도를 낮춘 거예요. 저 같으면 그렇게 안 내. 동행 요구를 할 때에 이걸 알려줘라. 이게 2008년 우리 기출이거든. 그래서 2008년도 더 어려웠다고. 왜? 사람들은 동행 요구 할 때인지 한 경우는 잘 구분 안 하거든. 근데 이번에 승견에서는 질문할 때에 이렇게 준 거야. 난이도를 떨어져 주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게 시점이다, 시점. 제가 이제 불신검문 할 때는 항상 이걸 알려줍니다. 자, 보세요. 불신검문은 이미순에 가깝다고 그랬어. 아시겠죠?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잘 봐봐. 내 행동이 문제가 있는지. 내가 청주 왔는데 경찰관이 잠시만요. 멈춰서 서주세요 그러더라고. 싫어요. 바빠요. 됩니까? 예. 아니 왜요? 그랬어. 서가지고. 아니 저기 신분증 좀 부탁합니다. 싫어요. 됩니까? 예. 신분증 줬어요. 어디 사세요? 오늘 목 아파요. 됩니까? 말하기 싫어요. 됩니까? 예. 잠시 흥덕소로 가시죠. 싫어요. 내가 왜 가요? 거부해도 됩니까? 예. 가방 좀 열어봐줘요. 싫어요. 귀찮아요. 됩니까? 예. 흥덕까지 갔어. 가다가 이제 저기 사거리에서 나 내려달라고 그랬어. 됩니까? 예. 경찰서 갔더니 구려. 나 집에 갈래요. 됩니까? 예. 조사받다가 나 집에 갈래요. 갑자기 튀어나오면 되나? 예. 상관없어요. 그러면 봐봐라. 불신검문 절차 중에 강제할 방법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뭐에 가깝다? 이미순에 가깝다고 하는 거야. 아시겠죠? 이미순에. 자, 이게 불신검문인데, 자, 일단은 정리를 한번 해봤으니까 조문을 한번 잘간장 읽어보자. 항상 조문의 연습을 해야 돼. 아시겠죠? 경제법 제3조입니다. 경찰관은 다음 각권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지시켜서 질문할 수 있다. 1호에 조사한 행동이나 그것을 함의로 판단해 볼 때 합리적 판단하여 볼 때에 어떤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이미 행해진 범죄나 행해진 범죄에 의해서 사실을 안다고 인정한 사람을 정지시켜서 질문할 수 있다. 2항에 경찰관의 행에 따라 다음 각호 사랑을 정개시킨 장소에 질문하는 그 사람에게 분리하거나 교통에 방해된다. 인정이 될 때에 질문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출장소, 가려울고 지방해양경찰관서 포함 동행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동행을 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규정 있지? 요거잖아. 동행을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규정되어 있다. 근데 형기소지여부 조사는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거절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자, 다음에 3항에 경찰관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질문할 때 그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나요? 예. 규정 있나요? 없어요. 아시겠죠? 규정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4항에 경찰관은 1항의 2항에 따라 질문하거나 동행요구를 할 경우에 할 때에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and다.
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 이유를 설명해야 되며 동행을 요구한 경우에는 장소를 밝혀야 한다. 5항은 경찰관은 지행에 따라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의 신분, 장소, 목적을 이유를 알리거나 이건 5할이다 그지? 알리거나 고인하금 즉시 역할 기회를 주어야 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6항에 경찰관의 이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7항 1항부터 4항까지 규정에 따라 질문받거나 동행을 요구한 사람은 형사소송이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부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조문을 읽어봤어요. 여러분이 정리하고 조문 있는 거는 생각보다 쉬워요. 우리가 문제 포인트를 다 잡아놨잖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불신검문입니다. 그러면 좀 쉬셨다가 보호조치 경지법 제4조 가겠습니다.